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했거나 앞으로 해고할 계획을 세우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유통 공룡인 이 아마존이 물류창고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징계를 하는 이 사유들이 대단히 사소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 특히 이제 큰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역시 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고, 이미 직원들을 이제 해고한 기업도 있고 해고할 계획을 세운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들이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네, 몇 개 좀 대표적인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네.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전체 인력 중에 3 내지 3.5%의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오토파일럿 직원 약 200명을 벌써 해고했고요. 예.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인원 줄이기에 나섰고, 또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 회사죠. 리비안도 직원 14,000명 중에 5%를 감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고 AI, 이 AI와 관련된 회사죠. 아르고도 직원 150명을 지금 해고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월가 금융권의 가장 큰 은행이죠. JP모건 체이스도 모기지 부문 수백 명을 해고했거나 부서를 재배치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기지 부분을 완전히 축소해 버렸는데, 이건 역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거라는 걸 이 JP모건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은 부동산 관련 업무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부동산 모기지 관련 업무자들을 수백 명을 해고하거나 재배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구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도 실적 부진 직원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는 실적이 부진한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했으니까 아마도 그런 직원들 위주로 이제 해고를 할 것 같은데요. 일종의 뭐 살생부를 작성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메타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인사팀 30%를 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100명 이하 되는데, 이게 아마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와도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일론 머스크 CEO는 인수 안 한다고 했지만 트위터는 안 된다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일론 머스크 CEO가 원하는 쪽을 좀 맞춰주면서 인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가 얘기한 인수 무산의 휴유증을 최소화하면서 되도록이면 인수가 되게끔 그렇게 각오가 있어서 아마 트위터가 가장 구조조정이 강할 것으로, 가장 격하게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넷플릭스는 전체 직원의 4%인 450명의 해고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뭐 그 실적이 좋지 않죠. 계속 지금 뭐 가입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두 차례에 거쳐서 450명을 내보냈고, 뭐 넷플릭스는 그래서 대신에 저렴한 광고를 좀 봐야 하는 대신에 저렴한 그런 뭐 상품도 내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것에 대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 하나같이 대단한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역시 그 경기 침체인데요. 지금 당장 좋지 않다기보다 사실 지금 당장은 뭐 괜찮습니다. 꼭 이렇게 구조조정 안 해도 아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 좋지 않는 상황이 반드시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렇게 멀지 않았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겪었고요. 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두 번의 엄청난 뭐 재앙이라고 그럴까요? 대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이 예상치 못한 어떤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좀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대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연준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간다, 이거 걱정스럽다 할 때 문제 없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와서 하려니 타이밍을 놓쳐서 하려니까 아무리 금리를 인상해도 잡히지가 않죠,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을 이렇게 보면은 최근의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테슬라와 리비안은 모두 전기 자동차 회사들인데 구조조정 들어갔는데 양측 모두 중복 업무 중복을 줄이는데 나섰다고 그럽니다. 뭐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업무가 중복이 되는 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업무 중복을 최대한 좀 줄이고 있고요. 비생산 행정부서 등에서 몸집 줄이게 나섰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 CEO가 그런 얘기를 했죠. 생산직은 하나도 안 줄인다. 비생산직을 줄인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지금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메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살생부 성과가 부진한 직원 명단을 작성했는데 이 매출이 지금 감소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게 메타의 모습이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다른 어느 곳보다 빠르게 지금 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월가 같은 경우 앞서 뭐 JP 모건 얘기도 드렸지만 웰스파고도 지금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 인상, 주가 폭락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이 월가예요. 월가. 그래서 월가가 굉장히 지금 아주 어수선한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고요. 특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JP 모건이 모기지 부분 직원들을 대거 해고하거나 다른 부서로 지금 재배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걱정되는 게 인플레이션 고공행진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는 우리가 예상했는데 결국 그 여파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친다. 그러니까 JP 모건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철수하는 모습입니다. 벌써 모기지 쪽에서 이제 모기지에서 재미 보는 시대가 당분간은 이제 재미 보기 어렵게 됐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걸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 악화되는 상황이 온다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참 하여튼 미국이 빨리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해고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그리고 노동자들 네. 역시 그 위기 의식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하죠. 왜냐하면 당장 이제 잡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앞으로 그런 예상을 노동계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전 업종에 걸쳐서 연쇄적인 감원 쓰나미가 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인력 서비스 회사 인사이트 글로벌이 지난달 6월 달에 미국 근로자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는데 3분의 2가 훨씬 넘는 78%가 해고를 염려하고 있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중에 54%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임금 삭감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해고되지만 않을 수 있다면 내가 내 임금을 깎아도 좋다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데 이건 참 노동자들이 큰일이네요. 느끼는 위기의식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업률이 다시 또 높아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결국 뭐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네. 다 실업자가 되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이 냉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 평가했는데 레리 서머스 전 장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면 5년 이상 실업률 5%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지금 6월 실업률이 3.7%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인데요. 그거보다 한 2% 정도 더 늘어나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 그 정도면 상당한 사람들 어림잡아도 수백만 명, 뭐 1,000만 명 이상 될까요? 하여튼 최소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감소해야 된다. 5년 이상, 그것도 5년 이상을 얘기했습니다. 5년 이상 실업률이 5% 정도 가는 거를 감소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5년간 최소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걸 감내해야지만 지금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올랐으니까 또 하루아침에 떨어지겠지가 아니라 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페드도 마찬가지 예상을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고용시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근데 이게 좀
뭐 학문적인 좀 고급 영어 언어잖아요. 고용시장 둔화 이러니까 좀 와닿았지만 이게 다른 얘기를 하면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 레리 서머스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5년 앞으로 5년은 그 정도 계속 가야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좀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발표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지난주 네. 24만 4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뭐 9천 건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은 들어와 있는데 물론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치죠. 24만 4천 그렇죠. 명이면은. 네, 네.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대규모 대기업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해고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 증가할 수 있는 크게 그렇죠. 증가할 수 있는 지금 여지가 또 그렇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그 고용 지표 중에서도 실업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후행 지표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다 안 좋아지면 맨 마지막으로 맨 나타나는 마지막에 게 나오니까. 실업률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사람을 자르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국리를 하고 대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게 기업들이 비용 줄이기. 비용 줄이기의 핵심이 인건비 줄이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고용 지표가 좋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그걸 믿어서는 안 되는데 맞아요. 연준이 고용 지표 좋으니까 미국이 좋다. 이거는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지적을 하는 좀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연준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